안드레이 공작은 묵묵히 비에르를 바라보면서 비웃는 것처럼 희죽 웃었다. 이제 자네는 내 누이를 공작 영의 마리아를 만날 텐데 그애 같으면 틀림없이 자네하고 이야기가 맞을 거야. 하고 그는 말했다. 어쩌면 자네 말도 옳을지도 몰라. 잠시 침묵하다가 그는 다시 계속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거든. 자네는 자신을 위해서 산 나머지 하마터면 일생을 망칠 뻔했다고 말하고 남을 위해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행복을 깨달았다고 말했지.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그 반대야.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명예란 도대체 무엇인가? 역시 남에 대한 사랑이지 않나.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희망, 남의 칭찬을 받고 싶다는 희망이지 않나.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았네. 그런데 나는 거의, 아니 완전히 나의 일생을 망쳐버렸어. 그러나 그 뒤 나 자신 하나만을 위해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훨씬 마음이 안정되었지. 그러나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비에르는 발끈해서 물었다. 아들은, 누이는, 아버님은 어떻게 하고요? 아니, 그것은 모두 같은 자기야. 그것은 남이 아냐.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자네나 공작 영의 마리아가 말하는 것 같은 남이니 이웃이니 동포니 하는 것은 미망과 악의 주요한 근원이야. 동포란 즉 자네가 선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키예프의 농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그는 비웃는 듯 도전하는 듯한 눈초리로 비에르를 바라보았다. 그는 분명 비에르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농담일 테지요. 차차 흥분하면서 비에르는 말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희망하여 몹시 조금밖에 그것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희망하여 비록 얼마만큼이라도 실시했다는 것이 무엇이 그릇된 생각이며 악이라는 겁니까? 아직 불행한 사람들,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면서 신과 진리에 관해서는 무의미한 기도와 의식 외에 아무런 관념도 없는 채로 생각하고 또한 죽어가는 농민들이 내세니 응보니 유한이니 하는 즐거운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 대체 무슨 악이란 말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원조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원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사와 병원을 주고 또 늙은이에게 양로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릇된 생각이며 악이란 말입니까? 농민과 젖먹이를 가진 아낙네들은 밤이고 낮이고 쉴 겨를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선이 아니라는 겁니까? 하고 비에르는 성급하게 떠듬거리면서 말했다. 물론 비록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이 목적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선행을 했다는 내 신념을 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내 확신을 깨지도 못합니다. 요컨대 하고 비에르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베푼다는 즐거움은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확실한 행복입니다. 글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나는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자네는 병원을 짓고 있어. 아무튼 어느 쪽이나 시간을 보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이냐는 문제는 그 판단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며 우리가 나설 일이 아냐. 그러나 자네가 논의하고 싶다면 그는 덧붙였다. 자, 해보세. 그들은 식탁을 떠나 테라스 구실을 하고 있는 입구 청청대로 나왔다. 자, 그럼 토론을 할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자네는 학교라고 말했지. 하고 그는 손가락을 굽으면서 계속했다. 학교니 교육이니 하고 말하자면 자네는 저 사나이를 옆을 지나가면서 모자를 벗은 한 농부를 가리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를 동물의 상태에서 끌어올려 정신적인 요구를 깨우쳐 주려는 거지.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오직 하나의 가능한 행복은 동물적인 행복이야. 그런데 자네는 그에게서 그것을 뺏으려 하고 있어. 나는 그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네는 그를 나하고 똑같이 만들려 하고 있는 거야. 더구나 나만큼의 재력도 주지 않고 그러고는 자네는 그의 노동을 가볍게 해준다고 말했지.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육체적인 노동은 나나 자네에게 지적인 노동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야. 자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도 2시가 지나서 잠자리에 들지만 온갖 생각이 떠올라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며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가 논을 갈고 풀을 베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아.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술집에 가든지 병에 걸리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거야. 흡사 내가 그와 같은 무서운 육체적 노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나 같은 육체적인 무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이 퉁퉁 쪄서 죽어버릴 거야. 자네는 3번째로 또 뭐라고 말했었지? 안드레이 공작은 셋째 손가락을 꼽았다. 그렇지. 병원하고 의학이었지. 그가 중풍의 발작을 일으켜 죽어간다. 그것을 자네가 수혈하여 살려주었다고 하세. 그러나 그는 불구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천덕꾸러기로 한 10년을 빈둥빈둥 지내겠지.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죽는 것이 훨씬 평안하고 간단하단 말일세. 다른 사람이 그 대신 태어날 게고 그런 자는 남아 돌아갈 정도로 있거든. 만약 자네가 소용없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일꾼이라도 아깝게 여긴다면 별 문제지만 자네는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치료해 주려 하고 있거든. 본인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데 말일세. 게다가 의학이 언제 누구를 구한 적이 있나? 그 무슨 망상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할 수 있을 테지만 말이야. 하고 그는 불만스럽게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비에르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까지 명료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것을 여러 차례 두고 생각해 온 모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처럼 몹시 빠른 말로 짓거렸다. 그의 의견이 절망적이 되면 될수록 그의 눈은 차차 생기를 띄어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고 비에르는 말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여행의 도중에도. 그러나 그럴 때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 무엇보다도 제일 자기 자신이 싫어져 버릴 만큼 극단의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 당시 먹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왜 세수를 하지 않지? 더럽지 않은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도리어 반대로 자기 생활을 될 수 있는 한 유쾌하게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살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내 죄가 아니야. 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더 잘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가만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가만히 평온하게 놓아두질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만 있다면 즐거운 일이지만 지금도 한쪽에서는 이 고을의 귀족회가 나를 회장으로 선거하는 영광을 안겨주었지. 이것은 간신히 물리쳤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친절하고 일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통속성이 나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집 말일세, 이제부터 안온하게 살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어 놓지 않으면 안 돼. 그 외에 지금은 또 하나 다른 징집 일도 있고. 어째서 군에 복무하지 않습니까? 아우스테르리츠 이후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이제 딱 질색일세. 나는 절대로 러시아의 현역 군에는 근무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맹세했어. 나는 설사 보나파르트가 바로 이곳 스몰렌스크 부근으로 몰려와서 로이스의 고르이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군에 복무하진 않겠어. 절대로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진 않아.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안드레이 공작은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계속했다. 현재 징병 말이지만 아버지가 제3 관구의 사령관이시니까 내가 군무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당신은 근무하고 있는 셈이로군요. 그렇지. 그는 잠시 말을 그쳤다. 그럼 당신은 어째서 근무하고 있으십니까? 그 까닭은 이렇지. 내 아버지는 옛날에는 인류 명사의 한 사람이었지. 그러나 이미 나이도 들었고 잔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척 까다로운 성격이란 말이야. 무한한 권력이라는 것에 길이 들어버려서 무섭지만 이번에는 황제 폐하로부터
징병 장관이라는 권력이 주어져 있어 더욱 무서워. 2주일 전의 일이었는데 만약 내가 2시간만 늦었더라면 아버지는 유호노프에서 한 기록회원을 교수해버릴 뻔했어. 안드레이 공작은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까닭은 나 이외의 아무도 아버지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좌우간 내가 있으면 이따금 아버지를 제지하여 나중에 가서 후회할 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 역시 그것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야.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을 이었다. 나는 국민 병의 구두를 훔친 회계원 녀석 같은 건 손톱만큼도 생각지 않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도리어 그 녀석의 올가매진 목이 보고 싶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 안드레이 공작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가 자기의 행동 속에는 절대로 이웃에 대한 선의 같은 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피에르에게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의 눈은 열병 환자처럼 반짝였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는 농민을 해방하려고 하고 있어.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좋은 일일세. 그러나 그것은 자네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네는 절대로 누구 한 사람 농민을 때린 적도 없고 시베리아로 추방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농부들을 위한 것은 더욱 아니야. 서로 그들을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거나 시베리아로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나빠지진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 녀석들은 시베리아에서도 역시 똑같은 동물적인 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몸의 상처도 아물 것이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거야. 그와 같은 농노 해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멸망해 가는 자에 대해서 후회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회한을 억누르고 옳고 그른 것에 관계없이 사람을 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칠어져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도 농노 해방을 희망할 거야. 자네는 모르겠지만 무한한 전통적인 권력 속에서 자란 우수한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신경질이 되어 잔인하고 거칠어져 가며 자신도 그걸 알면서 억제하지 못하고 차차 불행하게 되어가는 것을 나는 흔히 보아왔네. 안드레이 공작이 너무나 열중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안드레이의 마음속에 솟아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인 노 공작이 불어넣은 것이로구나 하고 피에르는 생각하였다. 그는 뭐라고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질이든지 양심의 안정이라든지 순결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자들의 등이나 이마가 아니야. 그런 것은 아무리 매질해도 면도를 해도 여전히 같은 등, 이마 그대로니까 말일세. 아니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피에르는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